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말이죠. 저희 또 아이들하고 그 아내 앞에서 네. 또 아빠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 한번 그 말 듣기 위해서 예. 무거운 것도 이렇게 번쩍 들다가 예. 허리가 한번 삐끗하지. 아유. 야, 그때부터 좀 기운을 못 쓰시는 것 같은. 아이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때 네. 저는 허리가 야, 네.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맞아요. 거를 네.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네. 느끼시죠? 살다 보면 무거운 거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들어도 이런데.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허리를 비롯한 우리 뼈의 노화는요. 30살부터 진행된대요. 젊어 보이시지만 이 뼈는 오래전에 이제 노화의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 아니에요. 뼈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허리의 건강에 대해서 강해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척추병원장이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학순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리해 주십시오. 주변에 보면요, 참 허리 아프시다는 분들, 허리 안 좋다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네. 예, 허리 아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허리는 다른 데고 틀려서 많이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아프고 산다 그러면 너무 거짓말이고요. 약간 아프지만 우리가 잘 관리해서 문제 없이 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아, 예.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건 교수님한테 반가운 얘기죠. 병원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저를 여기서만 뵙고 병원에서는 안 뵙는 게 좋습니다. 오늘 서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뵙고 병원에서 안 배울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관해서 서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네. 지금 100세 시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연세 드실수록 또 허리도 약해진 게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그 허리를 아프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우리가 1960년대는 평균 수명이 얼마였습니까? 예, 한 60 정도였습니다. 근데 2011년 평균 수명이 여자는 83, 남자는 77.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죠? 거의 한 배 반 정도 늦었습니다. 근데 척추병 대부분은 그 퇴행성인데 오래 사시니까 일부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덜 걷고 덜 아프고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네. 아니 그 S라인이 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저는 S라인 하면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몸매가 S라인. 너무 손으로 이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어. 예, 너무 예, 우리 몸에 겉보기에 보이는 S라인이 있습니다. 네. 네. 대개는 그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허리가 잘록한 S라인을 이야기하죠. 근데 척추 건강에 중요한 S라인이 또 몸 안에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겉에서는 잘 안 보이고요. 옆에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S라인이 있습니다. 뼈의 S라인. 뼈의 S라인이죠. 예. 허리의 S라인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강의하면서 이 S라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겉으로 보이는 S라인보다 예. 몸 안에 있는 S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참 친절하고 아주 겸손하게 강의해 주실 것 같죠? 좋은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100세 시대에 척추를 건강하게 오래까지 활동을 잘하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토의할 연세대학교 김학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래 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앓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네. 어떤 병인 것 같아요? 예. 감기죠. 방송 전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허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리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감기로 정답이 맞췄습니다. 감기는 실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실제 겨울에 좀 더 많긴 하지만 뭐 계절 없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이번 여름에도 감기 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추워지는 게 아니고 건조해서 바이러스가 못 나가서
감기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소아과, 내과, 감기 환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제일 많고요. 우리 척추 허리병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병은 척추 허리병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발전해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병은 척추 허리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척추 허리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와서 좀 준비도 하고 이랬습니다. 일찍 나왔는데 이제 오늘 강의도 1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밥 안 줘? 그러고 좀 일찍 오고 특별한 날인데요. 아니 항상 아침을 먹고 오지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좀 일찍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아프다고 막 침대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당신 허리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왜 아파? 갑자기 그랬죠. 그랬더니 지금 오늘 어제 날이 좀 차가워졌죠. 그래서 매트리스를 좀 바꾼다고 했는데 실은 좀 제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제가 못 도와줬습니다. 근데 삐끗해서 어제 저녁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침에 이렇게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보면서 오래 아픈 것도 아니고 잠깐 아픈데 못 일어나고 저는 다른 일 또 못하고 야 허리 아픈 거 제가 허리를 전공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아침을 못 먹어서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허리병이 있을 때는 상당히 우리들이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허리가 그냥 어떻게 허리만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엉치가 땡기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아프고요. 또 허리 아파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대부분이 아파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허리 안 아파보신 분이 계신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살면서 손 드신 거예요? 아니면 가려워서 긁으시고? 예, 한 분. 지금 여기 한 40분 정도 되시는데 한 분, 그러니까 5%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가 아픈 것은 부끄러운 일이나 숨길 일이 아니고요. 차라리 이렇게 안 아팠던 분, 그분은 축복받으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축복받으신 거. 그리고 또 아파보시면 알겠지만 이 엉치가 뻐근하게 아프면 이 아픈 게 차라리 좀 배서 아프고 날카롭게 아프면 견딜 수 있는데요. 이 뻐근하게 아프고 또 자려고 누워있으면 또 아파서 기분 나쁩니다. 이게 기분 나쁘다는 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게요. 그런 게 계속되면 우울해지죠.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살아야 되나? 실은 다 아픈데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안 아프게 살기 위해서 허리 아픈 것들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떠한 병이 있는지, 거기에 원인이 뭔지, 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럴 때 마음가짐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히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인간은 그 두뇌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요. 실제 우리 그 코끼리는 상당히 두뇌가 크다고 하지만 일반 기린이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사람 머리가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한 5kg 된다고 하고요. 어떤 얼짱은 6kg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두뇌가 굉장히 큽니다. 또 사회적으로 말을 한다, 생각을 한다, 창조를 한다. 이런 거 있지만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두뇌가 굉장히 큰 게 하나 이유고요. 두 번째는 동물과 다르게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건 다 아시는 일이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직립보행하는 동물 압니다. 그래요. 서커스단에 가니까 침팬지가 걸어 다녔다.
실제 침팬지나 고릴라도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대부분 네 발로 가고 가끔 걷는 거죠. 인간은 네 발로 갈 때는 아주 나이 어린 1살 미만하고 그다음에 일부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 네 발로 갈 때 잠깐 있죠. 인간은 대부분은 서서 다닙니다. 두 발로. 그래서 우리가 두 발로 쓰는데 두 발로 서서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 얻었겠어요? 먼저 그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 키도 저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크신 분도 계시지만 네 발로 엎드려 있어 보세요. 제가 엎드리면 한 50cm나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적이 오는지 자기가 무슨 잡아야 될 동물이 있는지 보이지 않죠. 근데 제가 이렇게 50cm에서 서면 제가 키가 작아서 1m 65입니다. 165를 보이고 더 긴 사람은 180이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동물을 잡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또 두 발을 서서 걷는 게 우리 네 발로 걷는 것보다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심지어 빨리 달리는 데 비교하면 네 발보다는 에너지가 한 30%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효율의 엔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 어려울 때 걸어서 에너지를 소비를 덜 하니까 더 생존의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또 두 발을 쓰기 때문에 나머지 손이 자유롭습니다. 이 손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구도 만들 수 있고요. 열매도 딸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물하고 싸울 때 우리가 불리하니까 어떤 창을 가질 수도 있고 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익이 있고요. 또 손을 써가지고 글씨도 방명하고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두 발로 서서 좋아졌습니다. 근데 나빠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똑바로 서기 때문에 동물은 옆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척추에 균등하게 압력이 가서 척추병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똑바로 서니까 머리도 크지요. 동물에 비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압력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그 맨 아래쪽에 척추 중에서도 특히 아래에 있는 허리 척추에는 압력이 많이 전달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원숭이나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연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숭이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끔 쓴다고 그랬죠. 쓰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20살, 30살 가까워지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저희보다는 덜 오지만요. 그러니까 서서 있는 게 압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익 본 게 워낙 많으니까요. 하나 정도 손해볼 수는 있죠. 실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해서 척추를 위해서 나머지를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기어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즘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병이 늘어나고 있죠. 주위 보시면 안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주위에 혹시 남편이나 친척은 아프신 분 있었을 겁니다. 하나도 옆에서 안 아픈 분 계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냐?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아서입니다.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는 척추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라 고구려 때는 허리 아프다는 사람 역사 기록에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아프다고 하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때 왕들이 얼마나 사신지 아십니까? 예, 정확히 평균 42살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왕 중에서 한 분만 제명에 사약받고 돌아가신 분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뺐습니다, 통계에서. 나머지 자연사 하신 분들만 했을 때 42입니다. 왕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뭐 산삼, 보약 뭐 온갖 좋은 거 다 드셨죠? 그리고 먹을 거 없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물론 선조께서 임진을 할 때 도망가실 때 잠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루묵도 드셨다고 하는데 그거 빼고는 거의 드시는 거 문제없이 드셨는데 42살입니다. 그러면 평민들은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통계는 없지만 한 30에서 40. 그렇기 때문에 한갑이면 인생이 아주 축복이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2011년에 한국인 평균이 80. 조선시대에 비하면 2배도 더 사는 겁니다. 실제 여러 어머님들, 여러 여성분들 30대, 40대까지 허리 잠깐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문제 있게 아팠던 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 되니까 억울하지만 이 나이 되니까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척추 허리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저께는 그 의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의뢰를 보는데 가장 그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예, 여자입니다. 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저께 제가 오신 분들 쭉 보니까 한 70%는 여자분이시고요. 30%는 남자분입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좀 그런데 또 일도 많이 했고 또 아프기도 또 해요.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더 아플 수 있는 병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은 아까 대부분 여성분이라고 했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아픈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만이 겪는 아픔, 병 대표적인 게 뭐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생리통. 근데 생리통은 꼭 병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생리할 때 누구든지 좀 이렇게 그 난소에서 난자가 나올 때 뚫고 나오는 거니까 아픔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런 통이고. 그다음에 여자는 있고 남자는 없는 거. 자궁도 있고 그다음에 꼭 없는 건 아니지만 유방. 유방암은 여자가 남자보다 100배 많습니다. 물론 남자도 있어요. 1%요. 그리고 또 여자가 많은 게 갑상선암. 10배 많습니다. 또 척추 측만증 수술해야 되는 측만증. 남자애들 측만증 보셨어요? 다 친구 딸이나 다른 뭐 조카, 여자지 남자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10배 여자가 많습니다. 이만큼은 아니어도 척추 허리병 자체도 제가 아까 본 것 같이 한 70% 정도는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통계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 얼만큼 치료했는지 보는 거죠. 그걸 보시면 거의 치료한 환자분, 내원하는 환자분이 통계로 따지면 거의 10배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신 분이 10배는 더 여자분이 많으신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수술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10배까지는 안 되고 한 3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여자분이 많습니다. 그럼 왜 여자가 많아요? 유방같이 이렇게 더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여성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리통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요. 여성은 실제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생물학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성에 비해서.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도 여기 존재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애를 키우는 것도 대개 여성분들이 합니다. 남성분들이 도와준다고 좀 많이 그러죠. 저도 많이 도와줬는데요. 요즘 들어서 제 애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됐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당신 뭐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희 때보다는 조금 더 도와줍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여성 몫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젊은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면 한 20%, 30% 하나요? 30% 하면 진짜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지극정성 남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또 여성들은 출산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출산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존재를 못하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임신을 해야 되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한 5개월 돼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호르몬이냐면 릴렉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이나 이런 걸 좀 부드럽게 해줍니다. 실제 애가 큰데 나오는데 힘들죠. 애가 나오는데 힘들면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요. 그래서 릴렉산을 분비해서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좋게 말해서 열어주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약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산을 다 요즘은 결혼을 좀 잘 안 하셔가지고 출산을 안 해보신 분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 오신 저희 세대의 어머님들은 대부분 출산을 하셨죠. 네. 자신 있게 하셨다는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허리에 한번 상처 받았습니다. 네. 또 두 번째, 또 억울하게도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있고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이름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고요. 여성 호르몬은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일반인도 알 만큼 유명한 에스트로겐입니다.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가끔 우리 운동선수 부정에 걸리는 약이기도 해요. 어떤 약이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마르면 남성 호르몬을 과다하게 있으면 남자는 근육이 많아져요. 그래서 남자는 젊은 남자의 몸의 구성 중에서 한 40% 정도가 근육이 됩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은 근육보다는 지방질을 좀 더 키워요. 그래서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드시고 이래도 젊었을 때 여성분의 근육량이 남자보다는 3분의 2로 적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있으면 이 관절 같은 데 가는 힘이 줄어요. 근데 근육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아프고요. 또 하나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집안일을 지금은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여러분. 저도 많이 도와준다고 좋아졌는데 5%도 안 된대요. 어떤 분은 저희 집사람은 밀기 한 서너 번 한 거밖에 없어요. 지금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근데 집안일 하는 자세하고 많이 관계 있습니다. 실제 또 우리나라가 주로 온돌이지요. 온돌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냐면 에너지를 조금 쓰고도 방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아랫목에 딱 앉아있으면 따끈따끈하죠, 말 그대로. 또 하나는 이 전체 공기를 데우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게 덜해서 온돌에서 있으면 감기가 덜 걸립니다. 이런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래 사시는 시대에 와다 보니까 척추에는 별로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온돌에서 집안 청소를 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그냥 밀대로 쭉쭉 밀면 되는데 밀대로 쭉쭉 밀면 양이 찹니까? 그렇죠. 엎드리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빡빡 밀어야죠. 빡빡 밀으면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되죠.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쪼그리고 앉는 자세 허리에 굉장히 나쁩니다. 또 빨래 갤 때 어떻게 갭니까? 딱 앉아서 양반다리 앞바다리하고 탁 갭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럴 때는 허리 자체는 상당히 무리를 주는 자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돌 체형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들, 허리에 무리, 척추에 무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분들이 더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더 많이 아픈 허리, 우리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아픈 게 여성분이니까 우리 여성분들 위주로 어떻게 여성분들을 어떤 인생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아프고 그럴 때마다 어떤 원인이고 어떤 원인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을 주기에 따라서 나누면 여성은 크게 3주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처음에 태어나서 생리하기 전후, 본격적인 생리가 시작하기 전, 실제 가임 기간이 아닐 때
그때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리를 완전히 시작해서 커서 그 다음에 생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가 안 하길 때까지 이때까지 폐경 전까지 가임 기간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폐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삶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누면 여자분들 삶주기 그럴듯하지요?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속하는, 저는 폐경이란 건 모르지만요. 속하는 이게 폐경 전후 이때 중년의 허리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어머님들 안 아프신 분 아까 한 분 계신다고 그랬죠? 예, 나머지 분들 다 많이 아프신데요. 특히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고생하신 분 계세요? 아, 예, 어머님. 저는 앉아서 하는 일을 좀 오래 했어요. 예. 그러다가 요새 이제 서서 하는 일을 예. 가끔씩 하는데 예. 무거운 거를 들다가 예. 이렇게 미끄러져서 옆으로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예. 그때 당시는 여기만 살짝 아팠는데 예. 그 이후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걸어갈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 여기 오른쪽이 아프거든요. 소리가 날 정도로 예, 예. 아픈데 병원에 가야지 하면서도 또 어떤 때 평상시에 또 걸어 다니고 이럴 때는 뭐 또 괜찮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가끔씩 또 잘 때 돌려 누울 때 가끔씩 한번 아야 할 정도로 아프거든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런지 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허리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플 때는 좀 많이 아프다가 또 괜찮을 때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야지 말아야지 아플 때는 내가 허리를 잘 관리해야지 그랬다가 또 덜 아프면 좀 덜하고 네. 이런 거의 연속입니다. 네. 그리고 그 넘어지셨다고 하는데 네. 실은 우리가 30, 40대에 그렇게 넘어진 적 많이 있죠. 네. 근데 그때는 털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픈 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때 넘어지시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폐경 직후에 아픈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골다공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실제 거의 모든 사람이 앓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 뭐냐? 골에 구멍이 많이 나 있다 이런 겁니다. 쉽게 해서 뼈가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가 먼저 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넘어지시고도 아프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셨는데요. 저한테 온 송금자 어머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한 4, 5일쯤 전에요. 이분이 이제 저희 어떤 애를, 어머님들 보시면 지금 딸이 결혼해서 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또 딸이 무슨 일 있다고 애 좀 봐줘 그럽니다. 특히 친정어머니는 안 봐줄 수 없죠. 시집 가기 전에는 나 안 봐줄 거야. 니들이 알아서 다 해. 그러셨죠? 근데 막상 애가 와가지고 어머니, 거기는 엄마라 그러죠. 이제 엄마 어디 가야 되는데 애 좀 해주세요. 나 어디 뭐 남편 따라서 출장 가는데 같이 갈게요. 그러면 그래 갔다 와라. 내가 봐줄게. 애 봐줍니다. 애가 엄마한테 있을 때는 그런 데를 보다가 할머니한테 왔을 때는 왜 그렇게 울어요 또.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애 우니까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업어줘요. 업고 막 이렇게 춤추다가 그래도 울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안아서 얼르죠. 아이고 우리 애 이렇게. 그래서 이 어머님도 급한 마음에 애 울고 그러니까 안고 이렇게 돌래.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애 키울 때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러다 갑자기 허리가 뚝 그래요. 이거 그 주저앉는 것 같이 아파. 여보, 애 좀 잠깐. 그 다음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 송금자 어머님 그동안 건강했어요. 한 번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아프다가 오니까 나 괜찮겠지 하고 지내셨어요. 지나셨는데도 계속 아파요. 할 수 없이 병원에 저한테 왔죠. 제가 엑스레이하고 MRI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어머님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냐? 아니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아픈 거 없었는데
애 좀 들었다고 제가 골절이 생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느냐면 폐경 직후에는 갑자기 제가 이제 폐경 직후에는 갑자기 골진이 많이 빠집니다. 거의 폐경한 직후에는 1년에 3에서 5%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폐경하고 5년 빠졌다. 4분의 1 빠지고요. 이론적으로 한 10년 됐잖아요. 지금 58세시니까 10년 안 됐을지 모르지만 거의 그 정도 됐죠. 많이 빠지면 거의 반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생각하고 요즘 애들 크죠. 5개월만 되면 10kg예요. 이렇게 들다가는 부러지죠. 그래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안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폐경 직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관리하는 게 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폐경 직후에 폐경 증상이 나오잖아요. 생리가 안 나오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이런 때 뭐라고 합니까? 갱년기. 그런 때 뭐 갱년기 약도 드시지만 음식은 뭐 드세요? 칼슘 다른 분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물론 석류 같은 음식 그리고 콩으로 만든 음식 에스트로겐 비슷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그런 걸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골다공증도 관리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은 어떻게 관리해요? 운동하고 음식 먹고 이런 겁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냐면 아까 말씀드린 칼슘 많은 음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햇빛 쏘이기. 햇빛 쏘이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머님들 오늘 갈 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간단한 방법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그래도 날씨 제가 올 때 보니까 흐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너무 아침이라 제가 햇빛은 못 봤습니다만은 햇빛이 있는 날은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얼굴은 타면 좀 그래도 그러니까요. 얼굴은 그냥 선크림 바른 대로 놔두시고요. 날씨 춥지 않으면 팔 좀 걷고요. 여기 피부 좀 노출해서 팔하고 다리는 약간 타도 괜찮죠? 노출해서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는 것 자체가 체중이 부하되는 운동이 되고요. 가다가 심심하지요? 그러니까 가서 슈퍼마켓에서 우유, 저지방 고칼슘 우유 하나 사가지고 한 잔 딱 드시고 지하철까지 걸어가시면 오늘 목 다 하셨습니다. 쉬운데 이걸 하루만 하면 안 되고요. 거의 매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드시면 사시면 아까 같은 갑작스러운 일은 안 생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제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운동을 못 하다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됐습니다. 좋습니다. 여름 내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골다공증도 예방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하자. 선생님이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건 걷기라고 그랬으니까 걷기 해야지. 나가서 이제 걸으려고 딱 나갔습니다. 쓰니까 약간 이상해요. 이렇게 뻐근한 것 같아요. 좀 걸었더니 엉치가 아파요. 좀 더 걸었더니 다리 밑이 뭐 땡겨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이런 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또 쪼그리고 앉고 쉬어 있으면 괜찮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척추관 협착증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병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병이라는 데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척추가 앞에 디스크가 있고 뒤에도 움직이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척추 그러면 관절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척추도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관이 오래돼 가지고 이 관절이 넓어지고 인대가 커지고 이래서 이 척추관이 좁아진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따지고 보면 어떤 병입니까? 이게 퇴행성 관절염하고 거의 비슷한 병이죠. 그래서 이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하나의 노화 현상의 하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왜 생기냐?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죠. 퇴행성 변화는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눈가에 주름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평생 주름이 없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50 넘어가니까 주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름을 그나마 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외선 좀 덜 보시고, 그리고 피부에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덜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척추도 퇴행성 변화가 저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척추에 좋은 일을 하면 됩니다. 척추에 좋은 일은 뭐냐? 나쁜 것은 나쁜 자세를 피하고, 좋은 것은 척추의 근육량을 높이는 겁니다. 척추의 근육을 높여서 허리로 가는 힘을 줄이고, 나쁜 자세를 안 해가지고 허리로 가는 나쁜 힘을 줄이고, 이러면 퇴행성 변화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지만 50에 생길 사람은 70, 70에 생길 사람은 80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살기 때문에 끝에 조금은 걸리겠죠.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집안일 할 때 저희가 이제 피해들 제사 아까 되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쭈그리고 앉는 거, 양반다리 이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양반다리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봐서 굉장히 그냥 꼿꼿하게 이렇게 해서 몸이 딱 서는 것 같죠, 이렇게. 그렇지만 실제는 이걸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척추뼈는 이렇게 가운데로 앞으로 수거집니다, 이렇게. 척추뼈가 제가 말하는 그 S라인이 있어야 좋은 건데 S라인이 없어지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수거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반다리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안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쭈그리고 앉아서 걸레 닦기. 우리 쭈그리고 앉아서 걸레 닦는 거 그거 좀 마음을 접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뽀득뽀득 소리 나는 거 이제는 뽀득뽀득 소리 안 나고 더러운 거 없어지고 벌레 없어지고 그러면 됩니다. 밀 대로 밀고 참으십시오. 그 정도에서.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겁니다. 남편도 아들도. 그것도 이해 안 하면 나쁜 남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세는 그런 자세는 피하고요. 운동은 우리가 하면 좋죠. 왜 좋냐? 우리가 우리 몸을 건물로 비교하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척추뼈는 철근이고요. 콘크리트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좋으면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이 조금 부실해도 콘크리트가 좋으면 집이 튼튼하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건강한 척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운동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운동을 먼저 소개하고 알려드리려고 저희 병원의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규환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재활학과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규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3가지 정도의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척추를 많이 유연하게 해주는 운동과 우리 보통 고양이 등 자세, 새우 등 자세 하는데 우리 동물 중에서 가장 스트레칭을 잘하는 게 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이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똑바로 서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일하실 때 일어나시면 기지개 많이 펴주셔. 그런 것처럼 바른 자세에서 허리를 쭉 펴게 하는 동작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쉽게 아침이나 저녁에 할 수 있는 동작 중에 엎드려 누워서 허리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 3가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 그 바닥이나 딱딱한 데는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매트 같은 거 깔아놓고 4발 강아지를 합니다. 보통 우리 4발 강아지 이렇게 이제 4발 기기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척추뼈하고 허리뼈하고 그다음에 이 골반하고 딱 직각이 되게끔 유지한 상태에서 등을 천천히 허리를 뒤로 빼면서 등을 같이 숙여서 허리가 최대한 많이 뒤로 나오게끔 하는 첫 번째 자세고요. 반대로 고개를 앞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등이 전판을 꺼서 올라가게 하는 이런 2가지 자세인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 힘드시니까 처음에는 약하게 조금씩 몇 번 움직여서 준비 운동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최대한 숙여서 쭉 15초 정도 유지를 하고 또 다시 반대로 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하실 때 이렇게 가운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척추가 골고루 되게끔 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큰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 동작들은 많이 해보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서 허리를 이제 그 기지개 펴는 것을 활자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할 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펴시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허리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양쪽 엉덩이에 딱 힘을 주시고 요걸 유지한 상태에서 손으로 골반 허리를 딱 잡으신 다음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예. 그 상태에서 허리를 쭉 당기면서 뒤로 쭉 천천히 같이 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하는데 요렇게 하실 때 주의한 점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끼셔야 돼요.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 계시면은 스트레스가 허리로 많이 가요. 그러면 철근은 스트레스 주니까 엉덩이 힘을 느끼시고 그다음에 당겨서 척추를 뒤로 쭉 제끼는 예, 이런 동작들을 특히 뭐 집안일 많이 하시거나 요즘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 할 때도 허리를 숙여서 하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펴주는 운동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턱을 당기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시범을 보겠지만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하루에 2번씩만 하시면 자세가 똑바로 펴지는 게 도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 편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내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편하게 본인이 하신 상태에서 편하게 그냥 이완하시고 한 5분, 10분 편하게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똑바로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턱을 당기고 아까 했던 것처럼 아랫배하고 엉덩이 힘을 준 상태에서 상체를 드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맨 처음에 손을 옆에 놓으시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아랫배하고 엉덩이 딱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상체만 살짝 드신다 이렇게. 근데 보통 하시면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만 되니까 턱을 약간 당기시고 같이 쭉 올려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내려가시고 이 동작을 한 3회에서 5회 반복하시고요. 더 잘 되실 경우에는 팔꿈치를 좀 더 피시는 겁니다. 이렇게. 피면 더 올라가겠죠? 네,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내려가시고 그래서 요거가 잘 되시면 나중에는 손을 내려서 턱을 당겨서 같이 올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내리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세 가지 동작을 유연성을 증가시켜주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기 잘 배우셨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딱 하나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이 저를 포함한, 저는 유명하지는 않지만요. 저를 포함한 아무리 척추의 대가 선생님이 이 운동이 좋다 해도 본인이 해보고 다음날, 다다음날 안 좋으면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동작 해보시고 다음날 좋다. 그러면 그거 계속 하는 거고요. 한 동작 해봤는데 더 아파요. 안 하는 겁니다. 요거 개인차가 많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운동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 동작을 하니까 좋다 동그라미, 이 동작 하면 나쁘다 X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운동표를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거죠. 제가 유명한 분이 나는 허리를 쭉 지키라 해랬으니까 항상 이렇게 하려면 아파서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운동하고 막아야 되는데 막아도 오는 사람이 있죠. 협착증이. 증상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병원으로 할 수 없이 와야 되죠. 이 협착증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큰 길이 있는데 공사해가지고 길이 갑자기 막혔어요. 강남대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잘 쉬고 있을 때 새벽에는 길을 8차선을 2차선으로 막아놔도 차가 안 밀리죠. 근데 좀 차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8차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오는 게 뭐냐면 서거나 걸으면 그때부터 차가 밀리는 거죠. 증상이 나오죠.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땡깁니다.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할 수 없이 저를 만나야죠. 안 만나면 좋지만 그때는 만나야죠. 만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치료는 뭐냐? 모든 척추에서 가장 근본적인 1차 치료는 2, 3일 정도 쉬기입니다.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2, 3일 쉬기.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집사람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좀 많은데요. 소염제, 진통소염제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래요. 선생님, 이거 먹으면 협착증 넓어져요? 안 넓어집니다. 그러면 왜 진통제 드시라고 했어요? 안 먹을래요. 그런데 협착증 자체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누워있는 이게 좁아져서 이렇게 증상이 나오는 건데요. 이걸 넓히지는 못하지만 실은 좁아진 거에는 요만큼은 주위 있는 게 부어서 이렇게 좁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협착증은 약을 먹으면 적어도 이 부기는 없애줍니다. 이렇게 요만큼은 넓혀줄 수 있는 거죠. 한 번 넓혀준 것이 어떤 때는 하루 이틀만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주, 어떤 때는 수개월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먹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작용만 안 나오면 며칠, 몇 주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쉽고 쉬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또 아파요. 아파서 이제 움직이기도 못하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증 주사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통증 주사 스테로이드인데 그거 맞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약은 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차례 정도 선택해서 맞으면 효과 좋습니다. 단지 하나, 요즘 말하는 막 시술, 간단하게 간편하게 완벽 완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실은 기본은 이 통증 주사입니다. 많이 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 주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유소 가면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있죠. 고급 휘발유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자동차 고급 휘발유 넣어서 피부에 느끼게 좋아집니까? 비싸기만 하죠. 근데 고급 휘발유만큼만 비싸면 괜찮은데 통증 주사보다 10배 비싸면 그러니까 아주 선택적으로 아주 필요한 경우만 하고요. 대부분은 통증 주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척추 전방 전이증.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큰 병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이 어려우니까.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척추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척추가 있는데 이 마디 중에 한 마디가 앞으로 전방으로 약간 미끄러진 정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인구에 따져서 한 5%, 여자는 좀 더 많아서 6 내지 7%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왜 생기냐? 실제 철근이 약간 어긋나는 건데 왜 생기겠어요? 근육이 못 잡아줘 생깁니다. 허리 근육 약해서 생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근육 운동 이런 것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저희가 제일 쉬운 게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에 침대에서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기본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쪼그리고 앉는 거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쪼그리고 앉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쪼그리고 앉으면 증상이 좋아지니까요. 쪼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뒤가 일시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방전이증이 있거나 협착증 있는 사람들 좋아지니까 자꾸 쪼그리려고 그래요. 근데 쪼그리면 뒤에 있는 근육은 굉장히 땡기죠. 계속 쪼그리고 있으면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겁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제가 꼬부랑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길 가다 보면 유모차 밀고 가시는 할머니들 꽤 많죠. 대답이 큰 거 보니까 확실히 많이 봤죠. 그러면서 나 저렇게는 안 돼야지 다짐하죠. 나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이렇게 무너져서 되는 게 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 예방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척추 뒤에 있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무너진 겁니다. 왜 근데 근육이 없어졌냐? 쪼그리는 걸 좋아해서요. 좋아해서가 아니고 좋아해서라고 하면 우리 할머님한테 혼나는데 어쩔 수 없이 나 자식 가르치려고 밥 맸어. 일생 동안 밥 맸어. 나 자식 가르치려고 재래시장에서 일생 동안 쪼그리고 장사했어. 그런데 그 결과 내 등에 있는 근육이 없어져서 쪼그리고 갑니다. 이거 그 상태에서는 고치기 힘듭니다. 억지로 수술해서 고치기도 하지만 그러면 로봇캅 허리가 돼가지고요.
양발 신기도 힘들죠. 진짜 못 걸어갈 때 아니면 이 수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허리는 바꿔요. 비교적 임신 때, 출산 이런 때 걸리는 그 병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앞으로 쭉 나오죠. 이렇게 무게중심이 나와가지고 이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임기에는 20에서 50세 사이, 이때는 주로 척추병이 생기는 것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학문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뭐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요게 추간판입니다. 디스크입니다. 우리 몸에 디스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충격이 오면 이렇게 업서브를 흡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이유로 뒤가 찢어져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이게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 주위에 직접 알아보시는 안 계실지 모르지만 주위에 친구분이나 알아분 보면 이거 뒤집어집니다. 아파서 거의 생사를 헤맬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픈데요. 이렇게 아픈데 이런 디스크가 이 나이에 주로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보다 특히. 그런데요,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협착증 마찬가지로 쉬고 약 먹고 통증 주사하고 이러는 게 원칙입니다. 또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낫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라기보다는 뒤에 디스크만 터진 거잖아요. 터진 디스크만 없어지면 거의 완치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 가깝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임신하게 되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날씬한 허리 딱 맞다가 임신 시작하면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임신 말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되죠. 이래서 이 허리 여기에 어떤 상처 한번 받습니다. 이 상처받은 허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들고 아우르고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디스크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협착증하고 틀리게 병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없어지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한 가지 다행한 것은 디스크는 자연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연 치유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인데요.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건설 하시다가 이제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나서 힘든데 이제 사무실 정리해야죠. 정리하려고 가는데 책상 들고 딱 끔먹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와서 MRI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터졌어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터져가지고 너무 아파서 힘들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심지어 다리도 한쪽이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할 수 없이 이거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나 빚쟁이에요.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수술 못해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저가 진통제 2주하고 가평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부도가 해결도 되더라고요. 4달 후에 해결돼가지고 너무 그동안 아팠던 기억에 선생님 저 수술하러 왔어요. 근데 4달 후에는 안 아프시대요.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이렇습니다. 우리가 치료한 건 뭐 있습니까? 제가 진통제 2주 주고 산속에서 맑은 공기 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의사들은 자기가 뭐 치료해서 나섰다, 어떤 한의사분들은 한약 주서 나섰다, 어떤 분들은 운동에 나섰다 그러는데 디스크의 상당한 부분은 자연 치유됩니다. 그래서 치료 자체는 그래서 안 아프도록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단지 하나 주의점이 한 달 이상 계속 아픈 것은 자연 치유 안 될 사람입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저한테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엄마 때 시기에 이런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애 초경하기 전에 또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초경하기 전에부터가 실은 중요한데요. 그때 잘 안 해가지고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초경하기 전에 어린 나이, 어린 척추, 젊은 척추는 어떤 병이 있냐? 제일 많은 건 측만증이죠. 측만증은 뭡니까? 다 잘 아시죠? 보면 등이 틀어지고 어깨가 튀어나오고 허리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는 자기는 안 보여요. 엄마는 보이죠. 근데 사춘기 애들이잖아요. 그때 애들은. 사춘기 애들은 엄마한테 등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돌아가니까 가슴이 있으면 엄마 나 가슴이 사이즈가 틀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측만증인가 그러고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 또 측만증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이건 제가 만나는 환자분인데요. 실제 이제 애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측만증이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죠. 이렇게. 11살에서 13살 사이에 갑자기 많이 나빠졌어요. 모든 측만증은 사춘기 들어와서 갑자기 나빠져요. 이 어머님 이때 저한테 왔을 때는 애가 숨쉬기도 힘든 상태에서 왔는데 어머님도 나름 관리하셨어요. 근데 잠깐 한 1년 반, 11세, 14세지만 11세 말 13세 초니까 거의 1년 만에 저렇게 된 겁니다. 잠깐 애가 사춘기 때 안 보여줄 때 저렇게 됐는데 또 남들은 모르고 엄마는 뭐 했어 이럽니다. 너무 속상하죠. 가슴 아프고 애가 안 보여주고 옷 두껍게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측만증은 애들이 가슴 틀리다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 열심히 제가 치료하고 수술해서 지금은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냥 이 정도니까요. 그냥 일반인으로 살 만큼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살 정도까지는 해서요. 잘 됐고요. 측만증은 이렇게 심각해 보여도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잘 나을 수 있는 병이니까 너무 좌책하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측만증에 대해서는 제 환자는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골프 하세요? 골프 하시는 분은 스테이시 루이시라고 아세요? 스테이시 루이시가 우리나라 태극 낭자들을 위협하는 상당히 적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우리 태극 낭자를 위협하는 미국 골퍼죠. 이 친구가 LPGA 2011년에 나바스코 챔피언 메이저데이 우승자고요. 그 뒤로 우승 몇 번 해가지고 2013년 8월, 올해 8월에는 이 친구가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어떤 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8살부터 운동했는데 11살 반이 되니까 측만증이 생겼어요. 스윙 하려는데 안 돌려서도 돌아가 있는 거죠, 벌써. 그래서 보조기 차고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열심히 치료했는데 안 나아요. 근데 골프하는데 너무 힘들죠. 몸이 돌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18살에 정확히 17년 반에 마음을 잡았습니다. 나 수술해야지. 수술하고요. 몸에 철심을 10개 박았습니다. 10개 박고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PGA 큐시크를 통과해서 세계 랭킹 1위. 이 말은 뭐냐면 측만증 자체에 심각해 보이지만 치료만 잘하면 잘 나을 수 있다. 발견을 잘하자 이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측만증 치료하면 되니까요. 측만증은 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측만증 전에 어린애들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서 게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척추 힘이 엄청 많이 걸리죠. 5배도 걸리고 심각하게 10배도 걸립니다. 이거 안 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한 개 쌓여가지고 엄마 때 아프고요. 엄마 때 아픈 게 더 쌓여서 지금 아픕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 잘 하신 분일 겁니다. 어렸을 때 딱 이렇게 앉으시고 똑바로 걸어 다니셨죠? 맞습니까? 예,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아까 그 자세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책상에서 있을 때 이렇게 책상에 있고 우리 애가 앉을 때 제 그림을 못 그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척추가 S라인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숙어지면 S라인이 거의 없어지죠. 또 하나 우리 현대인들이 상당히 S라인을
아까 척추에 S라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S라인을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양을 위해서 무시합니다. 키릴 같은 거 신으면 많이 무너지죠. 자, 키릴 사진 제가 하나 있는데요. 키릴 사진만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키릴을 신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병원 직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일반 신발 신으면 S라인이 잘 나오죠. 키릴 여기 12.5cm입니다. 섰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오래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라인 무너져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잠깐의 모양을 위해서 허리를 보호 안 하게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척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척추는 우리 건물에서 철근 대들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잘 됩니다. 자,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척추에 대해서는 자세 나쁜 자세 피하고 두 번째 운동 잘하시고 긍정적인 마음 갖고 사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아 정말 참 알기 쉽게 설명을 네. 잘해주시죠. 아주 비유가 쉬워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모실게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아까 한 분밖에 안 계셨잖아요. 허리 안 아픈 분이. 예. 다들 지금 아파본 경험이 있으신데요. 이제 50대 혹은 지금 60대 어른들이 보고 계시다면 예. 지금부터 관리해도 노후에 좀 많이 편안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관리하셔도 예.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예. 지금부터 관리하시는데 단지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운동이 좋다. 예. 막 운동하면 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우선 쉬운 거부터 예. 허리 무리가 안 되는 것부터 하셔야 되죠. 1번이 뭐냐면 근데 노인분들은 또 방광염이 있어서 어려운 분도 계신데요. 그런 문제만 없으시다면 물속에서 걷기. 아, 예. 그 일거 양득이 아니라 삼득입니다. 예. 뭐냐면 무릎 관절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허리에도 좋고요. 네. 또 물속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살도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허리 근육 튼튼, 무릎 근육 튼튼, 살 빠져. 예. 할 수 있으면 물속에서 걷기. 수영은 여러 가지로 좀 배우셔야 되고 어려운 예. 게 많은데요. 네. 그런 걷기 예. 먼저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강의 좋으셨죠? 강남 세브란스병원 척추병원장이신 김학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흑표 산소옥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 출판사 푸르넥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초중등 영어 전문 YBM 잉글로에서 백화점 상품권, NS몰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네, 내일 금요 생생 토크 주제는요. 다시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남편 1000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내일 얘기 나누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